이 자리는요, 다 아시다시피 김정현 작가의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책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북콘서트고요. 저도 3번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진짜 내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왠지 우리가 몰랐던 교류 분석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더 집중도 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가 한 달 반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 OER에 진급이 됐어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정현 작가를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상상했어요. 그리고 무척 생각을 해왔고, 여러분들 얼굴을 꼭 뵙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 소중한 시간을 좀 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건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 강사이고요. 저는 입찰 전문 프레젠터 그리고 기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현 강사님한테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민이 됐을 때 제가 전화해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정현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윤쌤, 시간, 돈을 쓰는 건 굉장히 쉬운데 본인을 쓰는 게 어려우니 본인을 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 애정하는 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10년차 강사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책을 내게 해주시고 저에게 유익한 또 이런 감명 있는 책을 줘서 저도 되게 좋게 읽었고요. 또 저의 삶 속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잠깐이나마 풀어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닥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차갑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도 심리적 거리두기도 필요한 때입니다. 네, 아마 코로나 시기에라서 더 와닿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또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떨어져 있다고 관계가 외롭고 힘든 건 아닌 것 같고 건강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파트인 것 같아요. 라켓 감정이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는 친숙한 정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동기에 학습되고 주위 사람이 부추긴 정서이며 진정한 감정에 대치하는 감정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하얀 늑대가 아니라 검정색 늑대에 있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정현 작가 직감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류 분석이라는 걸 처음 이제 교육을 받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격의 유형을,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드문드문 활용해 보다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이 교류 분석을 다루는 책들이 다 대학교 교재처럼 어려우니 내가 일반인들과 그 가교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교류 분석으로 내가 삶이 바뀌었다 하는데 그걸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류 분석이요,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국제 교류 분석 협회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상황이 있어요. 이 모든 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의 공통적인 상황은 바로 스트레스 상황. 교류 분석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루는 이론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이론이다. 그러면 교류 분석이 조금 이것이구나 이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교류 분석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며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너만의 고유한 느낌과 생각과 이런 교류들을 말하는 거라며,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류 분석을 하면 뭐가 좋은데?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좋냐?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
교류 분석 입장에서 자율성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인생 각본이라는 게 나와요. 인생 각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인생 각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나서 그걸가 자유로워지면 내 안에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풀리는, 해결되는 그러한 상태로 바로 이제 이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각본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책의 첫 부분을 읽을 때도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인생의 패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라켓 감정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억울해, 또는 내가 죄책감이 들어, 또는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든다면 그것은 인생 각본과 관련이 있는 감정이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신념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의 패턴이니 끊임없이 반복될 거다. 그것이 인생 각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온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건들로부터 강화가 되고, 아, 울었더니 진짜 뭐가 나오긴 하는구나. 내가 화를 했더니 뭐가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이것이 뭐예요? 나의 생존 전략, 부정적인 신념, 인생 각본이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긴장 상황에서 이건 의식하지 않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내 무기가 돼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 그런 효과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 각본. 아, 그래서 이 책의 베이스는 바로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내가 열심히 할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고, 완벽할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완벽하고 그럼 끝나야 되는데 또 그 대상을 찾고 있거든요. 더 완벽할 게 없을까? 더 완벽할 게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교육을 들었는데 더 완벽하게 배울 게 없을까? 또 2번, 3번, 4번 계속 뭔가를 듣게 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문제는 거기서 온다라는 겁니다. 존재를 걸어, 열정이라는 이름과 끈기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것들을 자꾸 존재를 걸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원하는 걸 찾아봐도 또 많아지던데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떳떳하면서 일관되고 변함없는 태도를 바로 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중용과 일치하는 일인가? 이 일이 마땅히 그래야 할 때에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 맞는가?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이 맞는가? 특히나 우리 타인을 즐겁게 하라라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땅히 그럴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 내가 그래서 하나를 하고 싶은 게 딱 생겼어. 또는 아, 이거는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맞아 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쓰더라. 자꾸 우리는 문제는 이제 자꾸 돈을 써. 우리 신랑은 저한테 밑 빠진 독에 돈 붓기다 라는 이야기. 아니 뭐 하나 하려면 돈 안 들고 어떻게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자꾸 돈이 들어가서 문제다. 그런데 어떤 걸 딱 생각을 했을 때 돈 들이지 말고 시간을 쓰자. 그런데 시간을 들이는 것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소연 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쓰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떠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어디로든 배를 저어도 다 순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은요, 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더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계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당신에게, 그리고 자꾸만 도태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신이라면, 그리고 계획한 것은 기필고 시작해야 속이 시원한데 정작 끝을 맺지 못하는 당신이라면 저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온통 해야 할 것들로 가득한 우리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집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뭔가 애써 잘 보이지 않고 애써 내가 애교 떨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는 게 한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직면하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자신을 숨기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본연의 내 자신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일깨울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게 의도였어요. 그래서 초절이지만 지금은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성공했잖아 나름대로. 그런데도 왜 내가 패자가권이고 성자가권은 뭐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각본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의 자신의 일을 달성할 수 없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복된 패턴 안에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거의 다 왔지만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내가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는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쳇바퀴 도는 삶이기 때문에 요점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말 달성했는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현대 교류 분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 어떤 사람의 타입인가 만났을 때 최대한의 영향력 그리고 최대한의 폭발력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안에서 교류 분석을 진짜 만났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로만 같이 하고 싶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책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잘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자님 만나면서 같이 얘기 좀 더 들어보면서 여기서 좀 더 궁금했던 부분들을 더 질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꼭 가족끼리 함께 읽으면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안에 라켓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린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한테, 사실 조금 싸웠던 직장 동료한테 한번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제 한번 이런 책도 읽어보고 서로 이제 그런 과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한 권 샀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정현 작가 책으로만 만났었는데 실제 이렇게 북 콘서트 와서 저자 강연을 직강으로 들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또 그리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이론들을 재미있게 풀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아직 모르겠다, 또는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좀 미워질 때, 아니면 나에게 실망스러울 때,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를 몰랐기 때문에